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거하고 사실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더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동거나 사실혼이나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라고 그런 댓글도 주시고요.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주셔서 오늘은 제가 부산가정법원에서 최근에 그 따끈따끈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당신들은 사실혼이 아니었다 라고 해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궁금증이 실제 사례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 청구한 사람이 이제 아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4년 10월경에 이제 그 남자분과 뭐 사실혼 관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는 못하겠죠.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막 모아놓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하게 맡겼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도 취득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5년 만에 집을 나가서 이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니 당신 명의로 있는 재산을 논아달라,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거 사실은 같지 않습니까? 돈도 같이 관리를 하고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동거하면서 그 부동산도 그렇게 뭐 상대방 명의로 사고 했는데 왜 사실혼이 아니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요, 이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 제가 계속 강조하죠.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면은 이거는 가족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실체가 있고,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혼이라고 한다. 이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서요, 그 혼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일반적으로 부부로서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결합,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야 하는 육체적 결합으로 안정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서 영위할 만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혼인의 의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가 여부는 뭐 우리가 당연히 뭐 당사자의 동거생활, 그쵸? 동거생활 여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결합태가 돼 있었느냐,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면 며느리는 시집에도 가고 남편은 처가에도 가면서 우리 부부예요 라고 해서 서로의 그 사위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험측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합리적으로 봐서 이거 이 정도면 이건 사실혼이 아니냐,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어떤 성적 결합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의 주관적 의사, 객관적 혼인 실체를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요, 그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두 사람이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같이 매수했고, 또 같은 해에 주민등록도 같은 집으로 옮긴 사실,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 부동산을 이 청구인의 돈으로 상대방이 매입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요, 어떻게 봤냐면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이나 신문 전체 취지를 보면 첫째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양가에 무슨 상견례 같은 것도 치른 적이 없다. 그리고 서로 양쪽 그 시가 혹은 처가에 그 가족들 간에 교류한 정황도 전혀 없다. 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 될 전혀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이나 살면서 혼인신고도 전혀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은 같이 두었다 하더라도 뭐 안정된 어떤 그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모아놓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부동산도 취득했고,
그렇지만 이것은 청구인이 자기 이름으로 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무슨 개인적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부부로서 재산을 공동 증식하자 이런 경제적 결합체는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재산분할 청구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청구인 명의로 해서 뭐 상대방에게 가서 재산이 증식됐다? 그러면 민사로 또 무슨 이렇게 그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부당이득을 한다든가 해서 나누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혼인의 의사, 뭐 양가의 뭐 교류, 우리 그 일반 그 혼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패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결합체를 어느 정도 금전적 거래가 있었고 해도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사실혼 관계와 동거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칼로 물 자르는 건가요? 예, 이렇게 딱 갈라지지는 않죠. 무 자르는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일응의 기준들을 이렇게 법원에서 세워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정말 난 사실혼관계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 그쵸? 그 배우자의 가족들에게도 인사도 가고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 했을 때.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혼인신고만 아직 못하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댓글로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